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밤에 관계를 시도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 후로 찾아오는 묘한 자신감 상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에 직접 뭔가를 발라야 하나,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나.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은 얼마나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활력 문제는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심혈관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고, 특히 중장년 남성들의 순환 기능 저하와 관련된 임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저를 찾아온 남성 환자들 중 대부분이 사실은 전신 순환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나온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데 성기에만 혈류가 살아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 곳의 핵심 부위, 파스 요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 하신다면 2주 후, 아니 어떤 분들은 일주일 후부터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순환 메커니즘입니다. 발기가 일어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혈류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복부 대동맥을 거쳐 음경동맥을 통해 음경의 해면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류의 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수압이 충분해야 하는 것처럼요. 둘째, 정확한 신경신호입니다.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척추를 따라 내려가서 골반을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신호 전달 경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혈관의 탄성입니다. 혈관이 경직되어 있으면 아무리 피가 많이 흘러도 음경에 도착한 피가 제대로 갇히지 못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는데 풍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정상이어야만 제대로 된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0대를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경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혈관이 점점 경직됩니다.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신경신호 전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성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성기에 직접 약을 바르고 성기 주변만 자극하고 성기만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음경동맥으로 가는 혈류의 전체 경로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십니까? 심장을 떠난 피는 먼저 대동맥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복부로 내려가면서 복부 대동맥을 거칩니다. 거기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장기들에게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경동맥입니다. 복부를 지나 서해부를 통과하고 대퇴동맥을 거쳐서 마침내 음경까지 도달합니다. 이 긴 경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로 중에서 핵심적인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혈류는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그 세 곳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 하복부. 많은 분들이 하복부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하복부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복부와 말초 부위의 온도가 내려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말초 혈류가 무려 3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음경으로 가는 혈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중요한 구간이 바로 복부이기 때문입니다. 복부 대동맥이 여기서 분기되어 여러 장기로 피를 공급합니다. 그 중에서 내음경 동맥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복부가 차갑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체는 자동으로 복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내부 장기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음경으로 가는 혈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신체 입장에서는 생존이 더 중요하니까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복부 온도가 단 1도만 내려가도 음경 혈류가 20%에서 40% 감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발기에 필요한 최소 혈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계값을 넘어야만 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복부가 차가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 임계값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기에 약을 바르고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수도 본관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집안 수도꼭지만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민수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증상은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반응이 없고 성관계에 대한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점점 더 심해졌다고요.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복부 상태였습니다. 진찰실에서 그분의 하복부를 만져봤더니 놀랍도록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밤에 잘 때도 배를 드러내고 자는 습관이 있으셨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주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복부는 만성적으로 차가운 상태로 몇 년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온열파스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3주 후 제 진료를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처음으로 예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법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순한 의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하복부에 어떤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쿨파스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쿨파스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니까 반드시 온열 파스여야 합니다. 온열 파스의 효과는 놀랍도록 즉각적입니다. 온열 성분이 피부에 접촉하면 국소 혈류가 5분에서 10분 내에 약 20% 증가합니다. 20분이 지나면 30%에서 4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확한 수치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배꼽과 음모선 사이의 중앙입니다. 너무 위쪽은 소화기 부위라 효과가 없고 너무 아래쪽은 성기와 너무 가까워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2개에서 3개 너비 정도 아래 피부가 부드러운 하복부 중앙에 정확하게 붙이셔야 합니다. 왜 정확한 위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위치가 내음경 동맥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내음경 동맥은 복부 대동맥에서 분기되어 음경으로 직접 가는 동맥입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동맥이 직접 온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경 혈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가합니다.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도 효과가 50% 이상 떨어집니다.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어야 할까요? 시간은 20분에서 40분이 적당합니다. 왜 이 시간대일까요? 20분 미만은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40분 이상은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붙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 시간대가 최적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저녁은 우리 신체가 활동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온열 자극을 주면 신체가 훨씬 더 쉽게 이완됩니다. 또한 저녁에 파스를 붙이면 밤사이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부가 계속 따뜻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아침 혈류 수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 온열이 복부 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같은 시간 동안 더욱 효과적인 온열 확산이 일어납니다.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시고 처음에는 15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십시오. 파스를 붙인 후 15분, 30분 후에 혈압을 재보시고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반드시 패치 테스트부터 하셔야 합니다. 작은 부위에 먼저 붙여서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히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열 자극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 서해부 사타구니. 두 번째는 음경동맥의 관문인 서해부입니다. 서해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타구니가 접히는 부분입니다.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V자 부분이죠. 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대퇴동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큰 주요 동맥입니다. 이 대퇴동맥이 서해부를 통과하면서 음경동맥으로 분기됩니다. 따라서 서해부는 음경혈류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혈류가 막혀도 문제이고 여기서 근막이 경직되어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막이 혈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막이란 무엇입니까?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이 경직되면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을 압박합니다. 마치 고무줄로 팔을 세게 조이면 혈류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서해부가 뭉쳐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 근무자들입니다. 계속 앉아있으니 서해부가 구부러진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 서해부 근막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근막이 긴장되면 그 안을 지나가는 대퇴동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혈관이 압박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의 직경이 좁아집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서해부 근막이 경직된 사람과 이완된 사람의 음경 혈류량 차이는 평균 20%에서 30%입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세 김태현님, IT 회사 팀장이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합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도 하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전혀 반응이 없을까요? 저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가 문제일까? 서해부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평소 서해부 스트레칭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항상 앉아있는 자세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헬스장에서 무거운 스쿼트 운동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서해부를 더 경직시키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스트레칭 없이 무거운 중량만 들었으니까요. 제가 온열파스 요법과 함께 서해부 스트레칭을 처방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의 피드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다시 예전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 파스가 맞는 건 아니지만 순환 기능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서해부는 하복부와 조금 다릅니다. 온열파스뿐만 아니라 쿨파스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쿨파스의 시원한 느낌 자체가 근막 이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해부는 하복부보다 피부가 훨씬 얇고 예민합니다. 따라서 너무 강한 온열 자극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쿨파스는 피부에 청량감을 주면서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이것이 근막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선호도와 반응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쿨파스로 시작해 보시고 반응을 보신 후에 온열파스로 바꿔도 됩니다. 다만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캡사이신 파스입니다. 캡사이신은 고추 성분으로 매우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부위는 성기와 너무 가까워서 불편함을 넘어 심한 통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파스의 자극은 30분 이상 지속되고 한 번 붙이면 떼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해부에는 반드시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십시오.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가 보세요. 그 주름의 양쪽 허벅지 방향으로 붙입니다. 절대로 성기 방향으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성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허벅지 쪽 부분에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타구니 주름의 바깥쪽 허벅지 위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답입니다. 왜 정확한 위치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 위치가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면 대퇴동맥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경 혈류 증가가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시간은 하복부보다 짧게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더 예민하고 자극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최적 시간대는 저녁 샤워 후입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는 피하세요. 자극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숙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쿨파스의 경우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차가워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 천골,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부위입니다. 발기의 신경 스위치,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척추 맨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엉치뼈라고도 부르죠. 이 천골 부근에서 시작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발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은 부교감 신경 계통에 속합니다. 부교감 신경이란 무엇입니까? 신체를 이완시키고 복원시키고 회복하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소화가 잘 되고 성적 반응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교감 신경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긴장, 전투 모드입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되고 소화가 안 되고 발기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많은 남성들은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감 신경이 항상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불안, 과로,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교감 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천골 부근의 신경들은 무엇을 조절할까요? 발기를 조절합니다. 사정을 조절합니다. 골반저근을 조절합니다. 소변을 참는 기능도 조절합니다. 즉, 남자의 성기능과 골반 기능을 지배하는 신경 중추가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 부근을 따뜻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골반저근이 이완됩니다. 골반저근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골반저근이 경직되면 음경 주변의 혈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완되면 혈류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둘째, 혈관이 확장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완되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음경 혈류가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신경 신호 전달이 빨라집니다. 신경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신경 신호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성적 자극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정상호님, 은퇴하신 사업가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몸 전체가 경직되는 느낌입니다. 특히 밤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교감 신경 부족 증상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교감 신경이 계속 켜져 있다가 밤이 되어서도 신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체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천골 온열 파스를 처방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의 피드백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천골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밤새도록 지속되면서 신체 전체가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골에는 왜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천골 부근은 신경이 매우 밀집된 구간입니다. 온열 자극이 신경을 직접 이완시킵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온열 파스여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옷을 약간 내려서 척추를 따라 손가락으로 내려가 보세요. 척추의 끝, 허리 아래 부분이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 바로 위 허리 아래 부분 중앙에 정확하게 붙이세요. 시간은 하복부보다 오래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신경 이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하세요. 적응이 되면 45분에서 60분으로 점차 늘리세요. 밤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사이 동안 골반 저근이 계속 이완됩니다. 신경이 이완된 상태로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합니다. 신체가 완전한 이완 모드에서 깊은 회복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신체가 이미 이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반응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저녁 10시나 11시 정도에 붙이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 일주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 아침 반응이 달라진 느낌,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을 경험하십니다. 최적의 타이밍 세 곳의 핵심 부위를 모두 이해하셨으니 이제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파스를 붙이면 가장 효과가 클까요? 최적의 타이밍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샤워 후 몸이 가장 따뜻하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때 파스를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샤워 후 물기를 닦고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붙인 뒤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입니다. 천골 파스가 부교감 신경 활성화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밤새 이완 효과가 지속되어 다음날 아침 반응성이 달라집니다.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 하루 전 파스는 혈관을 넓히고 근막을 이완시켜 반응성을 높입니다. 당일 2에서 3시간 전 파스는 혈류를 증가시켜 초기 반응을 돕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 10에서 15분 후 걷기 운동으로 이미 혈류가 상승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추가 자극이 더해져 상승폭이 커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 조합. 주에서 6호의 기본 루틴. 저녁 샤워 후 하복부 파스 20에서 40분, 플러스 서해부 파스 20에서 30분, 주 3에서 4호의 특별 루틴, 자기 전 천골 파스 30에서 60분. 현실적으로 매일 다 하기는 어렵다면 최소한 주 3호에는 꼭 해보세요. 최소한 3개월 꾸준히 하시면 신체 변화가 분명해집니다. 주의 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다음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기 부위 절대 금지, 성기와 고환 주변에 직접 붙이지 마세요. 화상 및 신경 손상 위험이 큽니다. 캡사이신 파스 주의, 서해부 근처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강한 자극이 성기로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세요. 고혈압 환자 주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니 시간을 줄여서 하복부 15분, 서해부 10분, 시작하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피부 질환자 주의, 아토피, 습진 등이 있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당뇨성 신경병증 환자 주의, 감각이 둔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시간을 짧게 10분에서 15분 하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남성의 활력은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신경, 근막까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곳의 핵심 부위 파스 요법은 이 연결고리를 풀어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2주, 3주가 지나면 아침 반응이 달라지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 회복의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친구,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호선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